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꺾이지 않았고 영업이익 전망도 밝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에서 설비 투자 등을 뺀 잉여 현금 흐름이 삼성전자는 약 200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0조 원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주가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태성 IS의 투자부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 오늘 또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여전히 변동성이 큰데 큰 변동성에 비해서 개인들의 좀 투자 열기가 식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경수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수급적인 어떤 그 실타래는 많이 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 본다면 네.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이제 급락을 했고 신용 잔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이면서 개인들 매도, 외인들 매수, 전형적인 저점을 잡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거래 대금도 정부 당국의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괜찮았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반도체의 그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샌드디스크. 예, 일단은 네. 뭐 예상치 대비해서도 거의 뭐 20% 이상씩 더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전반적인 반도체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다 나왔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미국 투자자들의 어떤 그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 반도체, 네. 마이크론이 뭐 계속 그랬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들은 그게 이제 빅테크의 어떤 부품 이다. 어떤 이제 AI 그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론이 항상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급락세가 뭐 오늘 뭐 이제 샌디스크 뭐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한국 반도체에도 그렇게 영향을 좀 주면서 수급은 진정이 됐었다. 그렇지만 다시 펀더멘탈 측면은 아니고 펀더멘탈 호실적에 대한 세론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재차 이게 수급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좀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들과 이 매수세, 매도 매수세를 보면 저점을 좀 잡는 듯한데 그러면 저점을 잡으면 뭔가 조금 확실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약하다. 그러니까 시장 장 흐름을 조금 구분짓기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개인들이 조금 많이 주식시장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이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지금 시장은 예측한다 그래서 그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단일 이 ETF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 거래량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만약에 7월 달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걸 더 사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지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았다면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겪기 어려운 그런 변동성 자세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공포감에 인진 사람들이 선뜻 매수 심리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속 없는 저는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왜 올라가느냐, 왜 빠지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이유를 차지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V자 반등이 되었든 U자형 반등이 되었든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월 달,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한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기업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렇죠. 뭐 반대 전망 이런 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런데 그 대외 변수라는 거죠. 네. 뭐 CXMT의 너무 확장된 해석,
아니면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걸프 국가의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이 네. 시장 수급 논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 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등락이 커지면 고민이 되는 예.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견뎌내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가 이제 조금씩 저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예. 미국 내에서도 지난 상반기에는 어떤 기조였냐면 하드웨어 돈 잘 버는 거 알겠어.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아직이잖아.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달, 8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드웨어 돈 버는 것도 맞고 소프트웨어도 돈을 벌어. 이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그 큰형님들의 희생이 코스닥에서도 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자닉스가 이렇게 9%대, 뭐 7%대 빠지면 시장이 전체로 무너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하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아침 그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하한가에 미리 매도 이렇게 주문을 걸어놓은 겁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넥스트 장세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네. 예, 이제 LP들의 역할이 100%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좀 반영하는 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노이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예. 이제 뭐 장중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시총 이제 최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호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거래가 됐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거래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왜 하한가로 이렇게 던졌을까 참 아무리 실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식 뭐 11주밖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본주에 지금 이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장 전에 어떤 뭐 선물 시장이라고 예. 얘기할까요?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마켓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뭐 샌디스크의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 샌디스크의 호실적을 세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 혹은 뭐 국내 투자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연계가 돼서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약간 좀 이제 호가 측면에서의 그 오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금 샌디스크, 낸드 프레시 메모리 회사의 실적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그 영향이 오늘 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샌디스크도 그렇고요. 또 스페이스X도 상당히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많이 하면서 그 주가도 좀 떨어지고 AMD,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테크주들은요. 현재 분기 실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아야 잘 나와야 되는 게 예.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실적을 볼 때 그 분기 얼마를 벌었느냐가 가장 궁금한 상황이 있고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번 분기 실적은 좀 다른 겁니다. 예. 이번 분기는 일단 숫자는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 됐고 이젠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무엇을 놓고 판단을 하느냐 컨퍼런스 콜에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크주들이 실적 발표할 때 숫자들은 예상치를 넘어서는 다 어닝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잘한 기업과 예.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크게 엇갈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분기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다음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떨어진 그 부분들이 예. 현재 시간 외에서 네. 프리장에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AMD는 또 어떤 게 문제였냐면 예. 캐펙스 투자 우리가 보통 MOM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늘어나면 와 투자 많이 한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배, 3배를 늘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돈 벌어들이는 거 좋은데 저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쓰는 게 과연 맞을까?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AMD는 너무 과한 투자에 대한 부담감,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현재 넥스트,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생긴 약간의 또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통점으로 팩트는 이겁니다. 이번 분기까지 모든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고 여전히 우리에게 돈을 쓰는 기업들, M7 기업들이죠. 엔비디아, 메타, 가장 걱정했던 아마존까지도 캐펙스 투자는 이번 분기에는 또 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칩을 생산해야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별달라질 게 없으니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동향을 보면 오늘 코스피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이경수 의원이 어제 그런 보고서를 냈더군요. 증시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거다. 아까 먼저 신용융자 잔고도 좀 줄고 반대면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는데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개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그로기 상태 항상 나타난다. 약간 과거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40%가 빠지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이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던 뭐 어떤 계좌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사례에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빠졌다. 그런 컨셉에서는 거의 1년 동안은 개인들은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순매수 전환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점이 그러니까 외인들까지 거기서 같이 팔게 되면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50%, 60%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외인들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저점이 되는 경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한 2.9조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패닉 구간 대비해서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세론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외인들이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안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지금 워낙 언더웨이트로 되어 있어요. 벤치마크는 21%인데 EM 안에서의 한국의 지금 비중은 13%에서 14%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비중 물론 중에서 이게 이제 한국의 8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리뷰에 다시 리셋이 돼서 이게 14%가 우리가 벤치마크가 될 건지 15%가 될 건지는 곧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8월 중순 뭐 다음 주 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언더웨이트이 좀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외인들이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CD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는데 오늘 반도체 중간에 이런 이제 세론이라든지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조금 이제 일시적인 매도가 나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인들을 깨워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야지 국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의 그 논리는 당분간은 좀 우리가 기대하기 예상하기 어렵다. 어렵고 그 시기는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외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내일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이 세론이 좀 완화되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다면 충분히 외인들 특히나 이제 패시브 위주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그리고 언더웨이트를 기존의 어떤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매수하려는 메이크업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계속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반도체든 코스피든 이제 영업이익의 YOY 증가율이 있잖아요. 요거와 그 해당 지수의 그 지수 지수 상승률이 상당히 연동성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분기에 우리가 펀더멘털이 너무 좋았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600%? 이 정도 YY 증가가 된 것 영업이익 같고요. 증가율.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30% 정도 됩니다. 3분기 정도 이 컨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한 900% 정도 나와요. 영업이익 증가율. 네, 엄청나지만 그래도 2분기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선 자체가 지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모멘텀의 함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것은 하반기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이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는 나와야겠죠. 요게 이제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다음 그로스가 모멘텀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 미만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 순위 작년에 많이 올라 있으니까. 배당 성향 25%를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도 2%에서 3%까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워낙 좀 배당 안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좀 비슷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실적이 좋았을 때 뭐 성과급이라든지 메가 프로젝트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좀 이제 주주한테 조금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이는 그런 주주 환원책이 나타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은 이런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저점 매수라든지 이제 약간 저평가, 고배당 주를 매수한다는 컨셉으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주주환원 정책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항상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미국의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60%나 된다. 매수 추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요? 사실 외국계 리포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네. 그럼 모건 사줘야 될 거 스탠리 뭐 아니에요. 이런 거? 네. 네. 그럼 말했으면 사줘야 되는데 네. 항상 안 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선 안 좋다 그러고 나서 예. 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예.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SK하이닉스의 본업을 평가를 했을 때 지금의 밸류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다는 건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테크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많은 추격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 중에 디램의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1% 차로 격차를 쫓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뉴스만 보면 많이 쫓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디램 플러스 HBM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직까지도 2등과 3등의 격차는 크거든요. 지금 전자닉스는 돈 되는 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돈 안 되는 거에 계속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상향 그리고 여기에 맞는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은 뭐 외국계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도파민에 좀 빠져 있었잖아요. 상승의 도파민에. 예. 이걸 조금 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치를 좀 낮춰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반기의 그 움직임이 일반적인 게 아닌데 예. 우리가 마치 그 움직임이 지금 일반적이었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니 익숙해요. 지금. 익숙해져 있으니 네. 하반기에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되게 이제 스스로 좀 피곤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예. 비정상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네.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변동성을 좀 수반했기 때문에 힘든 것뿐이지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테크를 본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우리 이경수 의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지금 1,600%에서 900%로 이거 이제 둔화되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라 주가 어떤 전망을 할 때. 그 주주환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주환원을 상당히 늘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조만간 뭐 발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언제쯤 보통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할까요?
일단 하반기에는 일단은 뭐 이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고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이런 게 좀 나오거나 그렇긴 하는데 그런 타이밍을 조금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주환원 정책을 뭐 일시적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반도체 업종은 조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론을 하는 컨셉이 완전히 그냥 일반적이에요. 네. 이를테면 실적이 잘 나오면 호재 주식을 파는 게 많이 그렇습니다. 굳어졌다. 이게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품 쪽 그리고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들을 갖다가 조금 약간 그레이드가 좀 떨어져 있는 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핑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여러 가지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에 따라서 리비전에 대한 어떤 팩터에 대한 성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쪽 특히나 PER이 적은 쪽 저평가인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면서 그 종목군들을 빨리 이제 나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어느 정도 이제 했고 실적 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미국의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시스템이 좀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노출도가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 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해치를 할 수가 있겠다. 좀 안정적인 성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가 최고고 한국이 이제 2분기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이제 영업이익 1등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글로벌 투자자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세론에 대한 어떤 임팩트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제 실적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주가가 너무 계속 좋을 것이다. 과도하게 삼전 닉스에만 치중하면 그렇죠. 안 된다.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다변화가 좀 이제 필요하지 다변화해야 않느냐 된다고 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외국인 얘기 아까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 이제 외국 증권사 IB들의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조금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낮췄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조금 늘어났다는데 특별한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투자 움직임의 특징이 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직은 이제 주당 가격이 워낙 펌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수급의 변화로 좀 해석이 돼서 이걸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수급의 변화가 바뀌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는 좀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닉스 뭐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거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현물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7월 달에 주구장창 빠지긴 했어도 그 안에 며칠 동안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들어오는 날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자닉스가 아니더라도 순환매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지분율이 역대 최저 근처에 가면 우리도 좀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변동성을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있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닉스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리고 너무 이 주가에 다시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유념해야 된다는 게 두 분의 조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나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사흘간 일단 올랐고요. 오늘 또 비교적 코스피 이런 매도 사이드카 속에서도 강보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흐름이 매수의 흐름이 조금 확산된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패닉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 이 수급의 어떤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저의 생각은 뭐냐면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좀 기다리는 네. 그런 장세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매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MSCI 가능성이. 리밸런싱도 있고요.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언더웨이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없지. 어떻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개인들 수급은 완전히 그러기 상태고 기관들은 그냥 이제 미어캣 모드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렇군요.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예. 과거 그냥 끝난 그 변동성이 주가의 그 낙폭이 좀 컸다. 네, 등락폭이 이제 증폭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펀드에서 네. 이거 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예. 좀 어떻게 좀 이제 캡을 씌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외국 외신을 언론들이 우리 통해서. 변동성을 좀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제 뭐 본부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우리가 도파민에 좀 취했고 우리가 막 급등을 했던 그런 컨셉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예. 여기에다가 주주환원 하면서 배당도 늘리네, 주주환원 주주를 많이 챙기네 예. 이런 부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관하고 외인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변동성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제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예. 코스닥하고 개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알파의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 있는 게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절세 계좌 있죠. ISA 계좌를 기존의 지금의 계좌를 혜택을 좀 줄이고 국내 주식, 국내 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그러니까 좀 세제 혜택 뭘 받으려면 미장으로 가지 말고 국장에 투자해라. 그런 컨셉 취지 같아요.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뭔지 이거는 좀 투자자들로도 상당히 좀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일 레버리지 같습니다. 네. 하기 전에 모든 걸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한쪽이 안 좋으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커버를 하려고 계속 예. 무리수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 일단 이 IS에 투자하는 예. 정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기를 기존에 지금 3년 만에 만기가 하거든요. 그런데 3년. 만기가 도래해도 그거를 계속 연장을 해가면서 예.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누가 이걸 해제했다가 다시 들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 5년으로 늘린다. 네. 대신에 그 만기가 되면 재연장할 수 없고 해제했다가 다시 가입해야 된다. 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려왔던 어떤 절세 혜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런 관점에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ISA에 가장 많이 그 투자자들이 담았던 건 미국 추종 지수 ETF예요. 미국 중 지수 변동성이 ETF가 그렇게 뭐 크지 않고 가장 안정적이고 추가 시세가 나니까. 그런데 이걸 예. 강압적으로 국내 지수 쪽으로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방법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가 변동성에 좀 단단한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하자고 해야지 예. 지금 당장 오늘 같은 날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루에 막 9%, 7%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지수에 ETF에 투자하라는 이런 방식은 저는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지만 또 내놓는 시점에 대해서 또 아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처럼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제 워낙에 세제 혜택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를 해외 투자 쪽으로 장려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부로서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짧게 그 부분 좀 우리 그렇죠. 위원님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을 이제 통제를 하고 싶은 그런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반대편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갖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요게 두 개가 이제 겹쳐버린 건데 여기서 이제 대립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은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시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ISA 계좌 이거 다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줄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제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 그리고 세제 개편에서 예고한 IS 계좌의 세제 조정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김태성 IS의 투자부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